자,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산타페를 렌트해 가지고 찍지 못했던 크루즈 컨트롤 부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소나타가 크루즈 컨트롤이 있을지는 몰랐어요. 스마트 센스 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깡통 모델에 스마트 센스 옵션은 있고, 그 다음에 컴포트 기능 같은 건 없어 가지고 통풍 시트는 안 되는데, 다행히 스마트 센스는 있네요. 이것도 빌릴 때 충분히 가치가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처음 이 차를 앉아봤는데 안에 실내 디자인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브레이크 느낌이 굉장히 민감해요. 브레이크가 굉장히 잘 든다는 말이죠. 뭐 브레이크 잘 들고,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는 기능이 렌트를 했을 때 이런 기능 옵션들이 있는 차들이 많지가 않은데, 이것도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쏘카 차량 리뷰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산타페와 그 다음에 이 소나타 DN8, 이 두 가지 차가 일단은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뭐 다른 차종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최신에 나온 차량을 빌리는 게 좋겠죠. 이거는 지금 한 6,000km 뛴 차량이고, 올해 나온 차량이고, 그리고 쏘카 자체에서도 구매를 한 지 얼마 안 된 차량일 거예요. 별로 있는 지점도 별로 많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겨우겨우 제가 좀 집에서 먼 데서 이렇게 빌리긴 했는데, 산타페는 그래도 빌릴 수 있는 지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치열해요. 그리고 소나타 이것도 경쟁률은 치열합니다. 아무래도 신차다 보니까 빌리는데 시간을 되게 이상한 시간대에 좀 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리는 게 가능했습니다. 자, 오토홀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악셀만 밟아줘도 앞으로 부드럽게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ISG 기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ISG 기능이 제 에어컨을 계속 틀어서 그런지 정차했을 때 한 번도 켜진 적이 없습니다. 이 앞에 내비게이션인데 떼버렸어요. 앞에 보시기 편하게끔. 자, 앞에 차량이 있습니다. 앞에 차량이 있으면 정지했을 때는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가 가능하고, 이렇게 속도가 지금 40km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켜도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가 가능하고, 속도를 높여 보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즈 컨트롤을 킨 상태고요. 오, 앞에 버스가 있는 걸 감지를 했나 봅니다. 브레이크를 막 잡고 있어요. 이 정도 거리를. 약간 소나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기존의 차량들 제가 운전해 봤을 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켜고 따라갔을 때 정지하는 게, 기존 차량들은 좀 불안하게 스릴 있게 멈추는 감이 있었는데, 이 차량은 좀 더 빨리 멈추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스무스하게 좀 멈춰준 게 있어요. 다른 차량은 차 바로 앞에서 막 멈추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느낌이 더 앞에서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산타페와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한번 버스 그냥 붙어서 그냥 멈춰볼게요. 그냥 되게 안정적으로. 우와, 급브레이크네.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네요. 부드럽게 멈추다가 얘가 갑자기 앞에서 급브레이크 밟는 느낌이었어요, 방금. 어쨌든 지금 방금 버스 따라가면서 한번 멈추는 거를 시연을 해봤고요. 저는 뭐 멈추는 걸 믿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안 밟아봤어요. 지금 앞에 화물차 보이시죠? 저것도 따라가다 멈춰볼게요. 또 뭐 부드럽게 지금 막 멈춰요. 지금 부드럽게 속도가 가고 있고, 또 똑같이 급브레이크를 밟진 않지만 이번에는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멈춰주는 게 됩니다. 간격은 한 10cm, 1m, 2m, 예, 2m? 2m 남기고 멈춰주네요. 자, 그리고 출발할 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RES 밑에 버튼을 클릭해서 출발했습니다. 출발 속도는 빠른 편이네요. 근데 급가속이 막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앞차가 좀 더 많이 갔는데도 급가속하면서 앞으로 가진 않았고요. 그래서 예, 오른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예, 차량이 없어져도 급가속이 이루어지진 않네요. 51km로 지정을 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커브길에서는 브레이크 잡으세요. 안 그러면 죽어요. 여기는 커브길 인식을 못합니다. 커브길에서는 브레이크 꼭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조심하세요. 커브길 이렇게 급커브는. 다시 가다가 크루즈 컨트롤 켜주고 속도를 높여봅니다. 지금 여기에 제한 속도가 한 60km, 70km 되는데 예, 70km 정도로 지금 켰어요. 60km네. 60km 정도로 다시 해놓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없으니까 더 올려볼게요. 한 80 정도로. 신호가 이렇게 걸리게 되면 이거는 브레이크 이렇게 밟아줘야 돼요. 앞에 차가 있으면 굉장히 편한데 이럴 때는 내 발을 써야 됩니다. 자, 멈춰놓고 또 오토홀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녹색 표시가 계기판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ISG가 켜졌네요. 예, ISG 지금 켜지는 걸 처음 봤고요. 이 소나타가 기본적으로 제일 아래 단계에서도 ISG 기능이 들어있기는 해요. 어떤 차량은 디젤 차만 있는데 이거는 가솔린인데도 불구하고 ISG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ISG 기능에 대한 생각은, 저의 생각은 쓸데없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물론 연비가 줄어드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아마 제가 보기로는 배터리 가격에서 다 깎아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ISG 기능이 있는 차량의 배터리는 보통 차량보다는 더 용량이 큰 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 전용 배터리를 사용해요. AMG인가 AGM인가 그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이게 기존 배터리보다 가격이 2배나 비쌉니다. 교환 주기는 잘 모르겠지만 뭐 2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될 수도 있겠죠. ISG 기능이 계속 활성화되면요, 배터리에 분명 무리는 갈 거예요. 예, 시동이 켜지고 앞으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뭐 엔진 시동 걸리는 거는 별로 이질감은 없고요. 다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켰는데 꺼졌다가 다시 키니까 40km 정도로 지금 현재 속도로 맞춰져 가지고 켜지네요. 다시 80 정도로 속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로 유지 보조 한번 보시죠. 이 정도 곡선도 잘 가네요. 이야, 지금 보이시나요? 이 정도 곡선도 잘 타고 가는데 이거 스릴인데, 이것도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무섭네요 이거. 약간씩 끌림이 있었지만은 차선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타고 갑니다. 자, 또 정지를 제 발로 써서 앞에 차가 없기 때문에 정지를 해봤습니다. 자, ISG 기능이 다시 켜졌습니다. 에어컨은 조작되는 상태고요. 이러다가 이제 배터리가 힘이 딸리게 되면 알아서 갑자기 시동이 걸리게 돼요. 그 느낌이 좀 이질감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에어컨 틀어져 있어도 계속 시동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악셀 밟는 것도 싫기 때문에 크루즈 컨트롤 켜서 그냥 운행을 해보는데 위로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순식간에 90 정도로 속도가 맞춰지네요. 그러면서 속도는 스무스하게 올라갑니다. 부드럽게 올라가네요. 이건 급가속이 없어요. 스포티지나 뭐 산타페 이런 거 급가속이 있었는데 그렇게 급가속이 느껴지지 않아요. 자, 90, 제가 세팅해 놓은 90 속도 다 올라가네요. 천천히 이제. 아까 전에 세팅을 했는데 이제 속도를 다 채워줍니다. 와이퍼 왠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네요. 괜히 와이퍼 돌아가는 소리도 안 나고. 자,
오른쪽에 차선이 아예 없는데 오른쪽 차선은 모르겠고 왼쪽 차선을 보고서 얘가 차로 유지를 해주네요. 어느 정도로 돌아가는지 주변에 차가 없기 때문에 한번 믿고 가보겠습니다. 예, 살짝 왼쪽 따라서 가긴 하는데 조금씩 가네요. 그래도 자, 이번에는 오른쪽. 이거 커브 은근히 있는데, 야, 이거 놓치네요. 이 정도 커브는 놓치네요. 약간 언덕은 힘들어하면서 올라가는 것 같네요, 느낌이. 앞에 차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는 급감속이 이루어졌었는데 이것도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방 차량과 간격은 제일 넓게 해놓은 상태예요. 뭐 이걸 줄이시고 가시는 분은 없겠죠. 제일 넓게 하는 게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켰을 때요. 전방과의 그 간격 조정은 저 맨 밑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 차로 모양이 있고 이 레이더 센서 모양이 있는데 이거 누르게 되면은 계기판에 이건 하나 둘 셋 넷 네 단계로 조정이 되네요. 4단계로. 이 정도 완만한 곡선은 자동적으로 차선을 인식해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해요. 예, 지가 알아서 막 움직입니다. 예, 앞에 차량이 지금 천천히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속도를 줄여주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게 더 진보된 스마트 센스라는 느낌이 드네요. 약간 센서에 의해 차량 조종되는 게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완성된 느낌을 받게 합니다. 자, 이 정도 코너는 이거는 풀리네요. 이렇게 풀리죠. 약간만 곡선이 돼 있어도, 곡선이 좀 커브가 좀 돼 있어도 이거를 못 따라가는 건 있네요. 차가 막히는 공간이 없네요. 자, 앞에 정지해. 크루즈 왜 꺼져 있어? 커브 돌 때 이 느낌. 그치, 앞차와의 센서, 앞차와의 간격을 희한하게 좀 인식을 하고 가고 있네요. 사실 커브 돌 때는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커브를 도는 게 낫죠. 천천히 앞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속도를 막 높여봐도 이 정도 간격을, 주행 중일 때는 이 정도 간격을 유지하네요. 자, 발을 완전히 떼고 있습니다. 완전 시내 주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제가 세팅한 속도는 62고 지금은 30, 한 2, 3 정도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잘 따라가네요. 아무리 막혀도 이건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주행 중일 때 간격은 20m, 한 15m? 20m 정도, 15m 정도 나네요. 주행 중일 때는 앞차와의 간격을 한 15m 떨어뜨려 놓고, 정차 중일 때 아까 보여드렸듯이 정차 중일 때는, 아이고, 저 차가 또 없어지게 되면은, 자, 급가속이 이루어지진 않고 부드럽게 속력을 또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가속이 아니네요. 확실히 앞차가 없어졌을 때. 또 앞차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차가 사라져버렸네 앞에서.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용 방법을 몰라서.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카페 게시글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문의하는 글들을 봤는데, 50km로 가자, 그런 문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차를 몰아보니까 차별로 또 이게 틀려요. 느낌이 최신 나온 차량일수록 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점점 좋아지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약간 어려웠던 분들, 그 다음에 잘 몰랐던 분들, 제 영상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차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차량을 빌려서 연습을 해보면 될지 한번 시연을 해보는 방법을, 시연을 할 수 있는 차량 빌리는 방법을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리뷰를 또 써보도록 할 테니까 뭐 렌트카 이용해서 하셔도 좋고요. 사실 그 시승센터에 가서 한번 시승을 해보셔도 되는데, 시승 자체는 굉장히 시간이 짧게 줘요. 팁을 드리자면은 현대 차량이 그래도 한 40분에서 30분 정도 모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아차는 갔더니 정말 15분밖에 모를 수 있는 시간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 돈을 들여서 어차피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번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기능이 있는 차를 빌려서 한 처음에는 4시간 정도가 제일 싸니까 4시간 정도 빌려서 마음껏 타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거. 그리고 여러 차 정도 경험해 보면 좋으니까 특히 내가 갖고 싶은 차종을 빌려서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정도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사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전 차량들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전 차량들은 스마트 크루즈 켰을 때 연습이 좀 필요해요. 급가속, 급감속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느껴본 바로는 연습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조금은 필요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연습이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센서가 되게 좋아요. 센서에 대한 차량의 반응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진짜. 그래서 한번 이전 차량, 그래서 차량을 한번 차종에 맞게 빌려서 한번 그 느낌을 느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로는 아마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시승기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